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비트앤 컨설팅의 조시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공유하고자 하는 주제는 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한 동시성 제어입니다. 요즘 많은 기업들, 특히 IT 관련 부서들의 화두는 단연 데이터 품질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데이터 품질을 넘어서서 정보 서비스에 대한 품질을 이야기하는 시대로 점점 전개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 그렇게 기업들이 데이터 품질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2004년도에 바로 이곳에서 열린 데이터베이스 그랜드 컨퍼런스가 그 원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컨퍼런스 주제가 데이터 품질이었고 실제로 그 시점 그 무렵부터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 품질과 관련된 활동들을 활발히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많은 품질과 관련된 많은 지침과 모형들이 개발됐고요. 그다음에 그 데이터 품질 진단 절차와 기법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품질 대상이라는 DB 품질 대상이라는 시상 제도나 데이터 품질 관련 인증 제도가 만들어졌고요.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 품질 관련된 조직과 프로세스들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죠. 그리고 관련된 솔루션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고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그런 솔루션들을 도입을 해서 데이터 품질 관리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품질 관리의 활동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제가 볼 때 많이 사후적인 데이터 품질 관리에 치우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데이터가 쌓이고 나서 주기적으로 품질 측정을 하고 오류 데이터 리포팅하고 원인 분석을 해서 품질 개선을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죠. 반면에 예방적 차원의 데이터 품질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와 노력은 좀 부족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데이터가 쌓일 때부터 잘못된 데이터가 입력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래밍적인 기법들에 대한 연구, 교육, 그런 관심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데이터 품질이 저하되는 원인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초기 데이터가 입력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오류를 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데이터를 다른 데이터베이스로 이동하고 재구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마지막으로 그런 데이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데이터 품질 현상을 우리가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 모든 과정, 이 범위에 있어서 동시성 제어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동시성 제어가 점점 중요해지는 이유를 들어보면 첫 번째로는 인터넷 발달로 인해서 동시 사용자 수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 사용자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는 시스템에 동시 접속할 수 있는 매체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계정으로 PC 웹브라우저에서 접속하고 또 스마트폰을 열어서 동시에 같은 계정에 접속해서 동시에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최근에 그 성능 향상을 위해서 일부 잡들을 디퍼드 방식으로 처리하는 그런 기법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제라든지 SMS 같은 그런 작업들을 트랜지션에 묶어서 처리하게 되면 아무래도 성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작업들을 원 트랜지션과 분리해서 별도의 일괄 처리 방식으로 디퍼드 방식으로 처리하는 그런 기법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원 트랜지션과 분리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트랜지션의 원자성 측면에서 데이터 훼손될 가능성이 그만큼 증가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가역성과 리얼타임 정보 서비스 요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DW에서조차도 니어 리얼타임의 정보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배치의 수행기가 점점 단축돼 가고 있고 실시간 온디맨드 배치 형태의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는 사실 온라인과 배치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져서 거의 대부분 실시간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문제는 이렇게 환경이 변하고 있는데도 트랜지션이 없는 상황에서 개발된 그런 프로그램 패턴으로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EDW나 데이터 마트 쪽으로 데이터를 옮기는 과정에서 데이터에 누락이 발생하거나 잘못된 갱신을 하는 그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무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DBMS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제약 기능들이 있긴 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런 기능들이 완벽한 무결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리거나 사용자 정의 함수,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할 때 우리가 무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동시성에 대한 고려를 항상 신중하게 해야 되고, 이런 접근을 통해서만 우리가 데이터 무결성이 깨지지 않게 우리가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고비용에도 불구하고 파일 시스템 대신 DBMS를 사용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동시 접근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유되어 있는 데이터를 두 개의 트랜식이 동시에 액세스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무결성이나 일관성에 관한 그런 이슈들을 만약 개발자들이 직접 구현하면서 개발을 한다고 하면 아마 개발 생산성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개발 비용이 증가할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상용 RDBMS는 대부분 기본적인 락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우리는 이 기능을 잘 활용하면 되는 것이죠. 문제는 동시성과 일관성이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데이터의 일관성을 위해서 만약 이런 아이솔레이션 레벨을 높이면 물론 우리가 일관성을 확보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성능이 떨어진다든지 동시성이 저하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대부분 DBMS가 일반적인 트랜지션 처리에 문제가 없는 무난한 수준의 리드 커미티드 수준의 아이솔레이션 레벨을 기본 레벨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레벨에서는 일관성이 깨지는 문제들이 빈번히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개발자분들이 그런 일관성에 대한 문제를 DBMS가 알아서 해줄 것이다, 락을 통해서 다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트랜지션의 특징을 ACID 네 가지로 보통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트랜지션을 구현할 때 원자성과 일관성, 격리성,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게끔 트랜지션을 구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그렇게 트랜지션을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지 DBMS가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보장해 준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트랜지션을 잘 정의만 하면 원자성은 되게 DBMS가 보장을 해줍니다. 물리적으로 두 개 이상 연산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되게 올로와 나신 방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DB 관리자가 백업만 잘하면 영속성도 보장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일관성과 격리성인데 이 부분은 DBMS가 기본적으로 보장해주지 않는 모드로 세팅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솔레이션 레벨을 시리얼라이저블로 올리게 되면 이런 일관성과 격리성도 확보할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레벨에서는 완벽히 보장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개발자들의 몫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부분을 잘 인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고요. 우리가 동시성제의 정의를 살펴보면 동시에 실행되는 트랜지션 수를 최대화하면서 입력, 수정, 삭제, 검색 시 데이터의 무결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공유 자원을 두 개 이상의 트랜지션이 동시에 액세스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시성제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인터넷 자석 예매 시스템을 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극장 티켓이나 공연 티켓을 예매하기 위해서 PC의 웹브라우저로 접속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스마트폰을 열어서 같은 자석을 한번 예매를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그럼 분명히 예매 가능한 자석임을 확인하고 결제를 시도했는데 둘 중에 한쪽에서는 해당 자석이 이미 예매되었으니까 다시 시도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데이터를 읽어서 예매 가능한 자석을 보여줄 때는 락을 설정하지 않았다가 최종적으로 결제하기 버튼을 누를 때 실제로 그 자석이 아직도 예매 가능한 상태인지를 확인하도록 구현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죠. 동시성제어를 낙관적 동시성제어와 비관적 동시성제어로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예시는 낙관적 동시성제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고, 비관적 동시성제어는 데이터를 읽을 때부터 락을 설정하고 데이터 읽는 것입니다. 낙관적이든 비관적이든 동시 액세스가 가능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항상 이런 동시성제어를 해야 되는 것은 기본인데, 문제는 동시성제어 없이 낙관적으로 프로그램을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그램은 이런 동시에 내가 읽고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기 직전에 누군가 자석을 예매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프로그램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습관적으로 언커미티드 리드를 하는 경우를 제가 다니면서 많이 보게 되는데요. SQL 서버에서 뭐 노락 힌트를 사용한다거나 DB2에서 UR 힌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꼭 필요하면 할 수 없이 쓸 수밖에 없지만 자꾸 습관적으로 이런 힌트를 사용하면서 프로그램을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서 실제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본인이 가입되어 있는 아무 사이트나 가입을 하셔서 회원 정보 수정 화면을 엽니다. 브라우저를 두 개를 띄워서 두 개를 열고 한쪽에서는 이메일 주소를 변경하고 한쪽에서는 휴대폰 번호를 한번 변경한 후에 저장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의 갱신사항은 사라지는, 즉 로스트 업데이트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가입해 있는 많은 사이트에 접속해서 실제해보면 대부분 다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과연 동시에 두 개를 열어서 뭐 할 일이 뭐가 있겠냐, 그럴 가능성이 있겠냐고 생각해서 이렇게 개발했을지 모르겠지만 꼭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특정 회원이 자기의 정보를 수정하는 동안 백그라운드 배치 프로그램이 돌아서 동시에 그 회원에 관련된 어떤 정보들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 그런 트랜지션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에 이런 로스트 업데이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케이스로 주문을 처리하는 경우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품 정보를 조회하고 최종적으로 주문을 완료하는 시점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상품 MD나 또는 상품 공급업체를 통해서 상품 가격이 변경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시는 프로그램은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앞에서 읽은 값을 가지고 그대로 주문을 처리하도록 구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데이터를 읽는 시점에 for update 문을 사용해서 해당 상품에다 락을 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진행하게 되면 일관성이 깨지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상품 레코드에 장시간 동안 락이 걸리기 때문에 더더구나 요즘 같은 엔티어 환경에서는 커넥션을 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트랜지션을 처리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더더구나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낙관적 방법으로 동시성제를 하는 것이죠. 앞에서 읽은 상품 정보를 주문을 인서트할 때 조건절에 걸어서 만약에 상품의 가격이나 할인율이 변경됐을 경우에는 주문 처리가 실패하도록 그렇게 구현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사용자로부터 주문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거나 또는 변경된 가격으로 주문이 되도록 유도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정보를 전부 외적 조건들에 걸어서 구현을 하게 되면 SQL이 다소 복잡해지고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개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변경일 시 타임스탬프에 변경시 칼럼을 두고 이 칼럼 값이 변경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낙관적 동일성 제어를 많이 하고 있죠. 이런 동시성 이슈에 의해서 데이터 품질이 저하되면 사실은 재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재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디버깅이 어렵고 설령 재현에 성공하더라도 락킹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원인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일일 정산이나 또는 정기적인 품질 점검을 통해서 데이터를 보정하는 것은 사후 약방문 시 처방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적절한 병에 걸렸을 때 적절한 치료와 약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병에 걸리지 않게끔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먼저 동시성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DBMS 간 락 메커니즘의 차이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고요. 대부분 DBMS가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리드 커미티드 아이솔레이션 레벨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자.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앞으로 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동시성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 DBMS마다 어떻게 락 메커니즘이 다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 트랜지션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비일관적 현상들을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 꼽습니다. 더티 리드, 넌 리피터블 리드, 팬텀 리드. 더티 리드는 커밋되지 않은 데이터를 읽도록 허용했을 때 나타나는 비일관적 현상을 말하고요.
넌 리피터블 리드는 트랜지션이 진행되는 도중에 다른 쪽에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비일관적 현상들을 말합니다. 팬텀 리드는 어떤 트랜지션이 진행되는 도중에 다른 쪽에서 인서트가 되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래서 없던 유령 레코드가 갑자기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비일관성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데이터 액세스를 직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만약 데이터 트랜지션을 줄을 세워서 일렬로 실행하게 되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없겠죠. 우리가 데이터 일관성을 문장 수준과 트랜지션 수준으로 나눠서 설명할 필요가 있겠는데, 문장 수준은 한 문장 내에서 같은 데이터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더라도 항상 일관성 있는 일관된 데이터를 반환하는 것을 말을 하고요. 트랜지션 수준의 트랜지션 수준의 일관성은 트랜지션 내에서 이렇게 여러 개의 문장을 수행하더라도 항상 같은 결과를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한 문장 내에서도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은 그런 비일관적인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해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커밋되지 않은 데이터를 읽기를 허용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기 5라는 값을 읽어서 50으로 값을 바꿨습니다. 그 상태에서 트랜지션 B가 계좌 잔고 합을 구하는 쿼리를 날리게 되면 만약에 트랜지션 A가 최종적으로 커밋을 하게 되면 이 데이터는 정확한 값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트랜지션 A가 자기의 트랜지션을 최종적으로 롤백하게 된다면 트랜지션 B가 읽은 이 100이라는 값은 전혀 엉뚱한 값이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쉐어드 락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쉐어드 락끼리는 서로 공유가 되기 때문에 동시 읽기가 가능하지만 변경할 때 생기는 익스클루시브 락과는 서로 호환되지 않게끔 함으로써 데이터 액세스를 직렬화하는 방식을 흔히 사용한다는 것이죠. 아까 같은 상황에서 만약 트랜지션 A가 이 데이터에 도달하게 되면 현재 이 트랜지션 A가 커밋되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대기를 합니다. 대기했다가 최종 커밋된 것을 확인하고 50을 읽어서 최종적으로 100이라는 값을 리턴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롤백을 하게 되면 롤백된 이전 데이터 5란 값을 읽어서 최종적으로 55라는 값을 리턴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방식을 사용하면 더트리드를 방지할 수 있지만 문제는 락을 사용하기 때문에 동시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본 아이솔레이션 레벨에서는 이 방법만으로는 완벽한 문장 수준 일관성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이따 설명드릴 텐데 넌 리피터블 리드나 팬텀 리드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 많은 DBMS가 MVCC 모델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라클은 이미 버전 3부터 이 방식을 채택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고요. SQL 서버는 2005 버전에서 IBM DB2는 9.7 버전에서 이런 MVCC 모델을 옵션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MVCC 모델에서 데이터를 변경하게 되면 그 해당 변경사항을 언두라는 영역에 별도로 저장을 합니다. 어떤 값으로 변경됐다는 사항을 별도로 또 저장을 해두는 것이죠. 이렇게 저장한 언두 데이터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MVCC 모델에서 데이터를 읽으면 쿼리 시작 시점 이후에 변경 데이터를 발견하면 그 데이터를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언두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쿼리가 시작된 시점으로 되돌린 그런 데이터를 읽는다는 것이죠. 쉐어드 락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MVCC 모델에서는 로우 레벨에서는 익스클루시브 락만 존재합니다. 아까 보신 그런 더티리드를 어떻게 방지하는지를 보면 이렇게 트랜지션 A가 값을 50으로 바꾼 상태에서 트랜지션 B가 계좌 잔고 합을 구하게 되면 여기에 도달했을 때 아직 커밋되지 않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무시하고 언두 영역에 가서 내가 시작한 시점의 값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5란 값을 읽게 되는 거죠. 그럼 최종적으로 55란 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그럼 트랜지션 A가 최종적으로 커밋을 하건 롤백하건과 무관하게 항상 일관성 있는 값을 리턴하게 됩니다. 이런 언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언두 세그먼트가 별도로 필요하겠죠. 이런 방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더티리드만 방지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넌 리피터블 리드와 팬텀 리드 현상까지도 방지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굉장히 일관성 측면에서 굉장히 높은 컨시스턴시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동시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시어락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락이 발생하지 않고 그대로 읽기를 진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설명드린 기술은 최신 기술이 아닙니다. 잘 모르는 기술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라클은 이미 버전 3부터 이 방식을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고, 어떤 것이 더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락킹 메커니즘과 동시성 모델에 따라서 똑같은 트랜지션도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왜 처리 결과가 달라지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컨시스턴트 모드 읽기와 커런트 모드 읽기의 차이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컨시스턴트 모드 읽기는 기준 시점을 정하고 데이터를 읽는 방식입니다. 기준 시점을 정하고 앞으로 나가면서 데이터를 읽는데, 만약에 변경된 데이터를 발견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준 시점을 기준으로 되돌린 데이터를 읽는 것이죠. 커런트 모드 읽기는 내가 깃발을 들고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그 데이터에 도달했을 때 현재 커밋된 데이터라고 하면 커밋된 시점이 언제인지, 변경된 시점이 언제인지를 상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모드 읽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MVCC 모델과 넌 MVCC 모델로 나눠 설명하면, 넌 MVCC 모델에서는 데이터를 읽거나 변경할 때 항상 커런트 모드로 데이터를 읽고 변경을 합니다. 반면 MVCC 모델에서는 컨시스턴트 모드와 커런트 모드 읽기가 공존하죠. 셀렉트에서는 항상 컨시스턴트 모드로 처리하는 반면에 DML 문장에서는 갱신 대상을 식별할 때는 컨시스턴트 모드를 읽고 최종적으로 변경한 시점에 커런트 모드로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갱신하는 이런 메커니즘을 갖습니다. 낙관적 도시성자의 대표적인 구현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퀴즈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죠. 현재 처리 상태가 배송 준비 중인 상태의 주문 건이 하나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배송업체와 택배기사가 보시는 것 같은 두 개의 트랜지션을 동시에 진행했다고 하겠습니다. 배송업체에서는 2011년 10월 6일 시점에 처리 상태가 배송 중인 모든 데이터를 읽어서 배송 중으로 바꾸고, 같은 시점에 이 택배기사는 A123 주문의 처리 상태가 배송 중이면 배송 완료로 바꾸는 트랜지션을 동시에 진행한 것이죠. 이 트랜지션이 둘이 동시에 진행하게 되면 과연 최종적으로 T5 시점에 주문의 처리 상태는 어떤 값이 될까요? 어떤 모드로 데이터를 읽냐에 따라서 처리가 달라지는데, 우선 커런트 모드로 읽을 때를 보시면, 커런트 모드는 깃발을 들고 달려나가면서 내가 그 도달한 시점에 읽은 데이터는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먼저 진행한 배송업체 트랜지션이 배송 준비 중을 배송 중으로 바꾸고 나면 뒤따라 따라온 택배기사의 트랜지션이 그 데이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내가 도달한 시점이 이미 배송 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커밋되어 있다고 하면 그 데이터를 그대로 읽고 배송 완료로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 처리 상태는 배송 완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컨시스턴트 모드로 갱신 대상을 식별하게 되면 내가 업데이트를 시작한 시점 기준으로 갱신 대상을 식별합니다. 따라서 내가 도달한 시점에 그 값이 실제로 배송 중으로 바뀌었지만 그 데이터는 내가 갱신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갱신 대상 식별을 할 때 내가 쿼리를 시작한 시점 기준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데이터는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따라서 최종 처리 상태는 배송 중 상태로 남게 된다는 것이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DBMS마다 락 메커니즘과 동시성 모델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동시에 진행되는 트랜지션 처리 결과가 다를 수가 있고, 따라서 우리가 그런 원리와 차이를 이해해야 복잡한 업무 환경에서 동시성 이슈를 고려하면서 우리가 정확히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DBMS마다 어떻게 락 메커니즘이 다른지 설명드렸고, 지금부터 대부분 DBMS가 기본 아이솔레이션 레벨을 채택하고 있는 리드 커미티드의 시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시 트랜지션에 의해서 리드 컨시스턴시가 깨지는 이유를 두 가지로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를 읽는 도중에 다른 쪽에서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삽입하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컨시스턴시가 깰 수가 있고요. 변경 삽입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그런 데이터를 읽기를 허용하기 때문에 컨시스턴시가 깰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완벽한 컨시스턴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읽는 도중에 다른 트랜지션의 변경 삽입을 막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다른 트랜지션에 의해서 변경 삽입된 데이터를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새로 삽입된 데이터는 무시하고 도중에 변경된 데이터는 이전 시점으로 되돌려서 읽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완벽한 리드 컨시스턴시를 확보할 수가 있는데, 하나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1443년 1월 1일에 세종대왕께서 2명의 조사원을 불러서 한반도의 총 인구수를 파악해보라고 이제 지시를 내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한 조사원은 서울, 경기도를 시작으로 충청도, 전라도 이렇게 돌아서 황해도에 이르는 이런 경로로 진행을 하고, 다른 조사원은 황해도에서 시작을 해서 평안도를 돌아서 서울, 경기도로 돌아오는 순서로 인구조사를 진행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과연 1년 동안 이 조사한 결과가 일치할 수 있을까요? 두 조사원의 조사 결과가 일치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일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사가 진행되는 1년 동안 새로 탄생한 신생아도 있을 수 있고 도중에 사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정확한 인구 조사를 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출산 금지령을 내리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망 금지령을 내립니다. 사망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인구 조사를 하게 되면 최종 결과의 기준 시점은 조사가 완료되는 12월 31일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임금님께 12월 31일 기준으로 현재 인구가 600만 명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게 되겠죠. 보고하게 되겠죠. 이렇게 처리했을 때 장점은 임금님이 만족을 합니다. 최신 정보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임금님이 굉장히 만족하는 반면에, 단점은 민심 위반이 생길 수가 있죠. 출산 금지나 사망 금지 같은 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인구 조사에 대한 불만이 쌓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기준 시점을 정합니다. 인구 조사가 시작된 시점을 기준으로 정하고 그때 이후에 탄생한 신생아는 제외하고 그때 이후에 사망자는 포함하도록 그렇게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기준 시점이 인구 조사를 시작한 1월 1일 시점이 되고 그때 기준으로 600만 명이라는 조사 결과를 보고하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민심이 안정되겠죠. 인구 조사에 대한 불만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근데 단점은 임금님이 불만스럽겠죠. 기껏 조사하라고 했는데 1년 전에 올드한 정보를 가져왔기 때문에 임금님이 다소 짜증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부분 DBMS가 이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완벽한 리드 컨시스턴시 방안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쉐어드락을 사용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아이솔레이션 레벨을 올리게 되면 쉐어드락을 좀 더 오랫동안 유지하게끔, 읽고 나서 바로 락을 푸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거나, 또는 시리얼라이저블로 올리게 되면 전체 대상 범위에 대해서 아예 변경 삽입이 아예 못 되도록 막고 처리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MVC 모델에서는 SQL 시작 시점이 아니라 트랜지션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조회 기준 시점을 변경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두 가지 방식 다 어떤 부작용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에서는 어떤 동시성 저하가 굉장히 심각하게 발생하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대들하게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발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쿼리가 오래 수행된다고 하면 이제 과거 정보를 리턴할 수 있는, 반환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 업데이트 충돌에 의해서 DML을 실패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DBMS가 완벽한 어떤 컨시스턴시 기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어떤 이런 리드 커미티 수준의 아이솔레이션 레벨을 채택하고 있다. 안시에서 정의하고 있는 아이솔레이션 레벨 네 가지와 각 레벨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을 표로 정리하면 보기와 같은데요. 우선 가장 낮은 레벨 리드 언커미티드에서는 이런 세 가지 현상이 다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시리얼라이저블에서는 어떤 현상도 나타나지 않겠죠. 어떤 중요한 것은 대부분 DBMS가 이 수준으로 아이솔레이션 레벨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이 리드 커미티드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보면 말 그대로 커미트된 데이터만 읽도록 허용하는 레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티 리드를 방지해 주는 정도의 일관성만 보장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넌 리피터블 리드와 팬텀 리드 현상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레벨이라는 것이고요. 다행히 MVC 모델에서는 문장 수준에서는 그나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게 보장을 해주지만 트랜지션 수준에서는 여전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리드 커미티드 수준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게 구현하는 것은 그 개발자의 몫으로 난다는 것이죠. 실제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한번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발표자를 만드는 시점에 마침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있었는데요. 자료를 만들다가 잠깐 인터넷 뉴스를 조회해 보니까 오후 4시 현재 주민투표가 19.6%라고 집계가 됐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 수치를 보고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과연 이 숫자가 정확한 숫자일까? 쿼리가 오후 4시 정각에 시작돼서 현재 이만큼 진행된 상태에서 새로운 투표 레코드가 만약에 이 뒤쪽에 인서트가 되게 되면 이 19.6%라는 수치는 정확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아직 읽지 않은 이 영역에 새로운 레코드 인서트가 되게 되면 그 데이터를 읽고 지나가겠죠. 결국 이 19.6%라는 수치는 실제보다 오후 4시의 실제보다 과대평가된 그런 결과값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일부 레코드는 뒤쪽에 인서트되고 일부 레코드는 앞쪽에 인서트된다고 하면 얘들은 포함하고 얘들은 누락되는 결과가 나타나겠죠. 아까보다는 덜 과대평가됐지만 어쨌든 얘도 과대평가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쉐어드 락을 사용하는 모델에서 데이터 일관성, 문장 수준의 데이터 일관성이 보장되지 않는 사례를 우리가 계좌이체를 보면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여기까지 잔고 합을 구한 상태에서 누군가 다른 트랜지션이 여기 있는 값을 읽어서 이쪽으로 계좌이체를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잔고 합을 구하는 쿼리가 진행되면서 여기 있는 값은 읽지 않겠죠. 이쪽으로 이미 이동했기 때문에. 그럼 결국 최종 결과 집합은 190이라는 값을 리턴을 하게 됩니다. 순서를 바꿔서 계좌이체를 여기 있는 값을 읽어서 이쪽에 이체하도록 처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읽은 값을 진행하면서 여기서 다시 한번 읽게 되겠죠. 그럼 최종 결과 값은 210이라는 값을 리턴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잔고 합 구하는 이 쿼리의 시작 시점과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어떤 시점에도 210 또는 190이라는 값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쿼리 결과는 190 또는 210을 반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솔레이션 레벨을 리피터블 리드로 사용 조정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읽고 나서 바로 락을 푸는 것이 아니라 락을 계속 유지하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계좌 이체 트랜지션이 진행되게 되면 이 값을 읽어서 이쪽으로 넣으려고 할 때 블러킹이 되겠죠. 락이 걸려있는 상태니까. 그 상태에서 잔고 합을 구하는 쿼리가 계속 진행되게 되면 이 시점에서 또 마찬가지로 블러킹이 됩니다. 그럼 결국 둘 중 어느 하나도 앞으로 진행할 수 없는 교차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되드락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데이터를 읽는 순서를 한쪽 방향으로 일치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계좌이체 잔고 합 구하는 쿼리가 이만큼 진행된 상태에서 계좌이체가 락이 걸릴 것이고 잔고 합을 다 구하고 나서 200이라는 값을 반환하고 나서 계좌이체가 진행되기 때문에 정확히 200이라는 값을 리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MVC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 아이솔레이션 레벨을 사용 조정하거나 순서를 데이터의 액세스 순서를 일치화시키지 않더라도 항상 일관성 있게 200이라는 값을 리턴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서 우리가 주문, 대용량의 주문 테이블과 상품 테이블을 조인하는 경우를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주문을 기준으로 상품을 이제 NL 조인을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어느 다른 쪽에서 상품 현재가를 바꿉니다. 바꾸면 처음에는 노트북 Z가 99만 원이라는 가격을 보이다가 데이터가 막 뿌려지는 도중에 갑자기 95만 원으로 바뀌는 똑같은 노트북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바뀌는 이렇게 현재가가 다르게 나타나는 이런 결과집합을 리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돌아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실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MVC 모델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죠.
쿼리가 시작된 시점으로 데이터를 읽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이제 MVCC 모델의 장점만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MVCC 모델에서도 여전히 리드 커미티드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문장 수준에서는 안 나타나겠지만 트랜지션 수준에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지금 우리가 계좌별, 지역별 고객과 연령별 고객을 순차적으로 집계하는데 집계해서 DW 쪽으로 이관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도중에 새로운 고객이 인서트가 됩니다. 그러면 이 새로 인서트된 고객은 지역별 고객에서는 누락이 되고 연령별 고객에는 포함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 지역별 고객과 연령별 고객은 서로 불일치한 집계를 보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비슷한 예인데요. 이번에는 주문과 주문 상세 데이터를 DW 쪽으로 ETL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주문을 ETL하고 주문 상세를 ETL하기 직전에 새로운 주문과 주문 상세 레코드가 인서트 됩니다. 그러면 이 주문 데이터는 누락이 되겠죠. 반면에 주문 상세 데이터는 여기 포함돼서 이관이 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낼 것입니다. 그리고 모델상으로는 주문 없는 주문 상세가 있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DW 쪽에 가서 조회해보면 주문 없는 주문 상세 레코드가 발견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이 사례는 동시성과는 무관하지만 흔히 실수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문과 주문 상세를 인서트하는데 주문은 10월 6일 23시 59분 59초에 입력이 되고 주문 상세는 그 다음날 00시 00분 01초에 인서트가 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날 새벽에 주문과 주문 상세를 ETL하는 그런 배치 프로그램이 돌았죠. 그렇게 되면 10월 6일 기준으로 데이터를 읽어가기 때문에 주문은 이관이 되는 반면에 10월 7일 01초에 인서트된 주문 상세는 누락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모델에는 그런 데이터를 허용하면 안 되는데 주문 상세 없는 주문 데이터가 DW 쪽에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주문과 주문 상세 변경 일시를 같은 값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똑같이 주문 시점에 변경 일시를 읽어서 그대로 주문 상세도 넣어주게 되면 같이 이동하거나 같이 누락되거나 그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구현을 하게 되면 뭐 완벽해 보이죠. 하지만 여기에도 허점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주문과 주문 상세는 23시 59분 59초에 인서트가 됐는데 최종 커밋된 시점은 그 다음날 새벽 00시 00분 01초. 그런데 10월 7일 자정 정각에 이런 ETL하는 프로그램이 돌았습니다. 그럼 이 ETL하는 프로그램은 이 데이터를 읽을 수 있나요, 없나요? 아직 커밋되지 않았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죠. 당연히 ETL 프로그램에서 누락이 될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날 ETL 할 때도 이 데이터가 누락된다는 사실이죠. 그죠? 이 데이터는 커밋은 10월 7일 01초에 됐지만 입력된 시점은 10월 6일 23시 59분 59초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ETL 프로그램이 돌 때는 10월 6일이 아니라 10월 7일 기준으로 데이터를 읽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 데이터가 DW 쪽에서는 찾지 않는 영영 누락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같은 사례인데요. 이번에는 1시간 단위로 ETL을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주문 데이터의 특정 건들을 수량을 변경하는 트랜지션 업데이트문이 진행이 되는데 10시 59분에 시작해서 11시 1분에 끝났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1시간 단위로 ETL 프로그램이 돌아서 10시에는 9시 이후 변경분을 적재하고 11시에는 10시 이후 변경분을 적재하고 12시에는 11시 이후 변경분을 적재하는 이런 ETL 프로그램이 돈다고 가정하면 이 시점에 10시 이후 변경분을 적재하는 이 프로그램이 이 데이터를 읽을 수가 없죠. 아직 처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때는 누락이 될 것이고 문제는 11시 이후 변경분을 적재할 때도 이 데이터는 누락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데이터는 커밋은 11시 1분에 됐지만 변경 일시는 10시 59분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 누락이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변경부는 DW 쪽에 반영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 쉐어드락을 사용하는 쪽에서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고 MVCC 모델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아이솔레이션 레벨을 상향 조정하더라도 막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11시 시점에 이 프로그램이 돌 때 만약에 11시 전에 시작해서 아직 액티브 상태인 트랜지션이 존재하면 잠시 대기했다가 다시 시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시도해서 11시 이전에 시작된 모든 트랜지션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데이터를 적재해가면 누락 없이 데이터를 가져갈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방법은 이 시점에 진행 중인 트랜지션이 있으면 일단 무시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무시하고 지나갔다가 다음번 12시에 돌 때 그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하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V 트랜지션이라는 뷰가 있습니다. 이 뷰에는 현재 진행 중인 트랜지션 목록, 그리고 각 트랜지션이 언제 시작했는지에 대한 스타트 타임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어딘가에 저장하고 있다가 12시에 그 프로그램이 돌 때 이 정보를 이 조건 칼럼에 입력을 하고 진행하게 되면 앞서 누락됐던 데이터일지라도 정상적으로 가져올 수가 있게 되겠죠. 또 흔히 일어나는 비일관성 사례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를 사용할 때입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 사용자 정의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그 사용자 정의 함수 안에 또 다른 SQL이 보통 내장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메인 쿼리의 그 읽기 일관성 기준 시점과 그 내장 함수 안에 내장된 SQL문의 읽기 일관성 기준 시점이 서로 달라지기 때문에 일관성이 깨지는 문제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종목 코드가 잘 바뀌지 않는 값이면 모를 텐데 주식시장의 종목의 그 현재가는 굉장히 자주 바뀝니다. 수시로 바뀌게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종목과 지수업종 구성 종목이 1:m 관계인데 이 데이터를 쭉 읽게 되면 종목이 굉장히 여러 번 나타납니다. 여러 번 나타나는데 이런 식으로 사용자 정의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계속 그 데이터를 읽는 시점, 즉 내장 쿼리 이 함수가 그 호출되는 시점마다 그 시점 기준으로 데이터를 읽기 때문에 계속 데이터가 바뀌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읽게 되면 결국 이 데이터, 즉 여기서 구해진 평균 주식 가격은 굉장히 일관성이 흐트러진 엉망인 데이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일관성 있는 데이터 조회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함수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스칼라 서브 쿼리나 일반 조인문을 이용해서 구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뭐 MBCC 모델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쉐드 락을 사용하는 쪽에서도 나타나는데, 특히 MBCC 모델에서 중요한 것은 처리 결과가 함수를 사용하느냐 조인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데 중요성이 있는 것이죠. 쉐드 락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굳이 함수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항상 커런트 모드 작동하기 때문에 원래부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쉐드 락의 뭐 리드 컨시스턴시를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이런 문제가 트리거를 사용할 때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트리거를 발행시키는 그런 업데이트문과 실제로 트리거가 발생했을 때의 그 읽기 기준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관성이 깨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데이터 무결성을 위해서 트리거를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 트리거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깨지는 원인이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결론적으로 리드 커미티드는 트랜지션 수준의 일관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아이솔레이션 레벨을 뭐 상향 조절하게 되면 좀 더 완벽한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긴 하지만 우리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NTO 환경에서는 대부분 이 방식을 적용하기는 사실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리드 커미티드 수준에서도 항상 넌 리피터블 리드와 패턴 리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고 이 상태에서도 항상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게끔 주의하면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런 동시성 제어 기법들을 항상 연구하고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드 컨시스턴시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라이트 컨시스턴시 관련돼서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몇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셀렉트 문장 위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이렇게 번호가 1보다 큰 데이터를 쭉 갱신해 나가는 도중에 만약에 다른 쪽에서 새로운 레코드 인서트 하게 되면 넌 MBCC 모델에서는 이 데이터까지 포함해서
변경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21건을 최종적으로 처리하게 되겠죠. 반면에 이미 읽고 지나간 영역에 이미 업데이트가 진행된 영역에 인서트가 발생하게 되면 그 데이터는 포함을 시키지 않겠죠. MVCC는 이쪽에 인서트 되거나 이쪽에 인서트 되거나에 무관하게 항상 일관되게 20건만 업데이트 처리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케이스로 이런 가방 속에 4개의 단공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개는 빨간색이고 2개는 노란색인데 2개의 업데이트 문이 실행이 됩니다. 하나는 빨간색을 노란색으로 바꾸고 하나는 노란색을 빨간색으로 바꿉니다. 최종 결과는 non-MVCC 모델, 즉 쉐드락을 사용하는 쪽에서는 빨간색이 됩니다. 모든 4개의 공이 빨간색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먼저 이 진행한 업데이트 문이 옐로우로 값을 바꿨기 때문에 얘는 그 값을 읽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블로킹 됐다가 이 업데이트 문이 커밋되고 나면 옐로우로 바뀐 것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빨간색으로 바꾸는 것이죠. 같은 처리를 MVCC 모델에서 하게 되면 블로킹이 발생하지 않죠. 업데이트가 시작된 시점 기준으로 빨간색이면 노란색으로 바꾸고 노란색이면 빨간색으로 바뀌기 때문에 서로 색깔만 이렇게 맞바꾸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는 이런 문제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쓰기 작업에 대해서 직렬화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것이고 그런 경우에 만약에 기본 아이솔레이션 레벨에서 처리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 시리얼라이저블 레벨로 우리가 아이솔레이션 레벨을 올리고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결론 말씀드리면 시리얼라이저블에서는 SQL 서버가 훨씬 정확하게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정확히 데이터 액세스를 직렬하기 때문에 더 정확하고요. 오히려 MVCC 모델에서는 아까 같은 빌가스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는 막아주지만 결국 이런 에러를 던지고 맙니다. 완벽하게 처리를 하지 못하고 에러를 던지고 끝내게끔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한 제안을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유 자원에 대한 액세스 직렬화는 필수다. 따라서 우리가 포 업데이트 문장을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멀티스레드 프로그램에서 싱크로나이즈드 키워드 역할을 우리가 상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동시에 진행되는 그 스레드가 공유 변수를 동시에 진행해서 만약 값을 바뀌게 되면 데이터의 무결성이 깨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싱크로 키워드를 사용하게 되는데 DB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고 따라서 변경할 목적으로 데이터를 읽을 때는 항상 락을 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성능보다 중요한 것은 데이터 품질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포 업데이트를 제거했더니 성능 문제가 해결됐다. 그럼 과연 데이터 정합성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포 업데이트를 제거해서 성능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블러킹을 회피함으로써 성능 문제를 해결한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깨질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능보다는 우선 데이터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먼저 구현을 하고 성능 문제는 또 별도로 우리가 이런 방법들을 동원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포 업데이트를 사용해서 동시성 제어하는 사례입니다. 고객의 정보들을 읽어서 적립 포인터를 새로 계산한 다음에 업데이트하는 그런 문장인데 이런 포 업데이트 문장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같은 기능을 SQL 서버에서 구현하려면 홀드락이라든지 업데이트락 같은 힌트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기능들이 전혀 제공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는 똑같은 값을 업데이트하는 이런 더미 업데이트를 쳐서라도 데이터 액세스를 직렬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만약 이런 방안을 이런 기법을 도입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게 되면 분명히 데이터가 깨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아이솔레이션 레벨 조정이 필요하겠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온라인 환경에서는 좀 적용하기 힘들겠지만 배치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분명히 많이 있을 것이고 특히 DB2나 SQL 서버도 MVCC 모델을 지원하는 이런 새로운 새로운 아이솔레이션 레벨을 지원하기 때문에 필요한 시점에 이런 것들을 적절히 활용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보시는 사례는 SQL 서버에서 MVCC 모델로 옵션을 바꾸는 그런 예시가 되겠습니다. 낙관적 처리 후 반드시 검증이 필요하고요. 보통 우리가 원SQL 그러면 성능적 측면에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데이터 일관성 측면에서도 매우 유리합니다.
그죠? 그리고 절차형으로 처리할 때보다 수행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DML 문제에 의해서 락이 걸리는 시간도 훨씬 최소화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능과 데이터 품질을 높이기 위한 설계와 우리가 구현 방법들에 대해서 꾸준히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주기적인 개발 자격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의 핵심 역량을 데이터 품질과 성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경험이 많은 개발자들 같은 경우는 많은 디버깅 과정을 통해서 저런 지금까지 설명드린 동시성 이슈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체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 개발을 처음 시작한 개발자 입장에서는 대부분 99%가 이런 이슈를 모르고 개발을 시작합니다. 저 역시도 개발 처음 한 시점에 그랬었고요. 그 당시에 제가 개발해 놓은 프로그램들이 과연 잘 돌아갈까를 생각하면 사실 낯뜨거울 때가 많아요. 저도 모르고 했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는 어떤 DQ 관리 프로세스에 주기적인 개발자 교육을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동시성 제어 기법에 대한 연구,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과 공유 활동이 좀 더 앞으로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